저녁 별빛은 조롱해도 이 밤이 닿으면 질터인데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운 내 님 돌아오소. 손톱 끝에 봉숭아 빨개도 몇 밤만 지나면 질터인데 손가락마다 무명시 내어주던 꽃 피고 내 님은 어딜 가나 별 사이로 맑은 날 구름 거쳐 나타나듯 고운 내 님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나소. 조용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림도 나오시오.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운 내 님도 돌아오소. 가사를 다 까먹어. 야, 정태춘, 박은옥 씨가 혹시 안 보겠지? 그분들보다 더 잘하세요. 별 사이로 맑은 날 구름 거쳐 나타나듯 고운 내 님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나소. 조롱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림도 나오시오.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운 내 님도 돌아오소.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운 내 님도 돌아오소.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안녕하세요 나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양구 펀치볼이라는 곳입니다. 멋진 귀촌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이거는 뭐 음악회도 이런 음악회가 없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막걸리 한잔 하고 해야 되는데 맨정신이라도 사실 막걸리를 한잔 하고 오는 건데 정말 잘못했네요. 대낮이라 또 좀 사실 이렇게 벌건 대낮에 기타 치고 노래하기는 쉽지 않은데 술 한 잔도 없이 더군다나. 술 좋아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술 좋아하니까. 아, 그러세요? 이렇게 다음 오늘은 방송 조금 하고 예. 이제 우리 여기 농장 이름이 펀 농장인데요. 대표님이 김현욱, 곽은형 네. 그 두 분이신데 굉장히 이 귀촌 스토리 자체부터도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특히나 이 휴전선 아래
이 산골짜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그 귀촌에 얽힌 재미난 얘기가 있을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선 뭐하러 얘기 왔는지 그것부터 좀 뭐하러? 뭐하러?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왔네. 노래도 이렇게 잘하시고 서울에서 음반도 내고 응? 네. 즐겁게 잘 사시다가 왜 이렇게 산골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결혼 전부터 음악을 좀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쪽 그 화류계라고 하는 그 생활이 사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너무나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의 어떤 그 절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져서 결절이 이제 성대 결절이 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악기가 고장이 나니까 이제 할 길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묘연해지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하다가 이제 아버님이 여기서 이제 인삼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제가 시골 또 태생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이 어디세요? 충남 금산 금산이- 그래서 거기가 인삼 네, 맞아요. 유명하죠. 아버님이 이제 원래 이제 교편을 잡고 평생을 하셨는데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스승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일찍 퇴직하시고 이제 인삼 농사를 한 지 한 10년 넘으셨었죠 그때가. 네, 지금부터 한 11년 전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인삼 농사를 지셨는데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때 아내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11년 전에. 그랬더니 은영 씨는 반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음악을 안 그만두고 이 사람이 극복을 하고 계속 음악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솔직히. 저는 음악하는 남자가 너무 좋았거든요, 남편이.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워낙 재능도 좋고 음악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곡 이게- 같은 것도 혹시 쓰셨어요? 그럼요. 예, 곡도 쓰고 자작곡도 있고 앨범에 이제 자기가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남편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도시에 있으면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나중에는 동의를 하고 집이 이 사람 먼저 왔어요. 6개월 먼저 오고 오. 저는 이제 그때는 일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결혼 생활을 10년을 일산에서 하고 그리고 전 이제 집이 이제 팔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막 안 좋았을 때였는데 2011년? 네, 올해가 11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 3월 2일 날 저희가 여기 딱 왔어요. 네, 3월 2일 날 딱 전입 신고를 하고 그날 남편은 이제 2009년에 먼저 들어오고 온 가족이 애들 그때 우리 큰애가 9살, 막내가 5살 때 여기에 왔어요. 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와서 애들은 네. 어땠어요? 애들은 너무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그때는 막 저도 막 일하고 이러니까 그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뛰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강원도 오면은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 막 저는 그때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 막 어렸을 때부터 놀이방에 보내고 우리 막내는 생후 2달부터 놀이방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까지 쭉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잘 지금도 됐네.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았어요. 와서 저도 처음에는 한 3년 있다가 이제 시아버님이 니네는 3년 있다 춘천 나가라 이래서셨거든요. 애들 뭐 교육 문제도 있고 뭐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우선은 왔는데 애들도 만족하고 저도 생각보다 은영 시골 씨는 생활이-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대전이에요. 저도 대전. 근데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왔을 때 처음에 고생 지질이 했어요. 특히 아내가 맨날 그 밥 해대고 그다음에 애들 뭐 건사해야 되고 또 남편 또 건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사실 힘들었었고 아버지가 인삼 농사를 크게 지어서 저는 사실 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봤더니 현실은 완전히 다 그냥 빚더미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빚 좋은 쪽이었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2년은 돈만 이렇게 융자하러 다녔어요. 사실 맞아요. 특히 뭐 처갓집 저희 뭐 아는 사람들 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설득해서 네. 야 시골로 가자. 내가 살 대책이 있다. 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마음속으로 구상했던 살 대책은 뭐였죠? 처음에 이제 내려올 때 아버지 등골 빼먹으려고.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죠? 아버지 후광을 좀 입으려고 했던 마음이 컸어요, 사실은. 맞아요.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하면은, 그러니까 귀농보다는 어떤 음. 느낌이었냐면 약간 귀촌에 가까운 음. 전원 생활을 꿈꾸는, 그러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낚시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맞아요. 일주일에 한 5일 일하고 한 이틀은 놀면 되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뚜껑을 떠보니까 이건 그래서 와, 처음에 3년은 그래도 그 당시 도시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여기가 이제 그만큼 농촌이 좋았어요, 시골이.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는 받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랑 이제 2년, 3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맞는 거야.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실 어르신을 바꾼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 이러면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영월에 아는 형님이 계셔서 영월 내려가서 생강농사를 한번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뭐 알겠어요. 사실 농사 제대로 아버지 인삼받는 뭐 이런 것만 도우다가 첫 농사, 둘째 농사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됐죠. 영월에서 2년 농사 출장 농사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그럼 은영 씨는 여기 그냥 있고요? 네, 해야 네, 돼. 저는 시아버니 모시고 있었어요. 시아버니 모시고. 그런 진짜. 상황을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막다른 골목이니까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구나. 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가 3년 만에 집을 팔고 그 대출금 갖고 온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생활비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빈털터리 귀촌이야, 그죠? 네.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맞아요. 농지를 마련할 자금도 없고 네, 하나도 없었어요. 생활비로 다 네. 써야 땡전 되고. 한푼 이제 없었죠. 빈털터리 귀촌을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번듯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피땀 흘린 결과가 이걸 것 같은데 그 초기의 그 과정을 약간 한번 우리가 서울에서 혹은 영월에서 도시에서 돌아와가지고. 시골을 한번 와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정보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좀 땅은 어떻게 장만하셨는지 빚은 어떻게 냈는지 빚을 내보니까 얼마나 쇠가 빠지는지 이런 거를 맞아요. 좀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그 수중에 한 2, 3억이라도 들고 오시면은 그나마 나은데 저희처럼 이제 이렇게 근데 2, 3억을 들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때보다 지금은 또 땅값이 많이 이제 올랐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첫 해에 아니면은 둘째 해, 셋째 해까지는 투잡을 할 생각도 해야 돼요. 저는 그때 영월 다니면서 노가다를 그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생전 태어나서 이제. 그럼 막일도 해가면서 네. 영월에서 생강농사 지을 때요? 지을 때. 상하수도 공사도 하고요. 또 여기 와서는 이 철책 보수 공사도 다녔고요. 전방 철책 공사. 지금도 짬이 나면은 이 집 짓는 이 사람이 집지로도 다녔어요. 한 또 이게 또 그 뭐지? 흙집. 스트로베리 하우스라고 그거 지러도 배우러 다녔거든요. 또 한 2년을 그래가지고 집 짓는 기술도 배워서 이 집도 이 남편이 동네 형님 이렇게 경사하시는 분들하고 스스로 진 집이에요. 저희 집도. 오, 야, 멋지다. 저는 귀농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땅을 사봤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시는 게 이번에 저희가 여기 이제 귀농하신 분들도 실수를 하신 게 무조건 귀농 자금으로 땅부터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농업 경영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농업 경영체도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제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농업 경영체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뜸 와서 땅부터 사지 마시고 땅을 임대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한 2,000평이나 내가 질 수 있는 농사 규모의 한 2,000평이나 1,000평에 3,000평 정도의 땅을 임대를 하셔서 그거를 한 1년, 2년 농사를 지시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농사 말고 뭐 옥수수라든지 뭐 깨라든지 이런 거를 지셔갖고 감자도 네, 농지원부를 만드시면 농업 경영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농업 경영체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2년 이상의 농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귀농 자금을 줍니다. 그래야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귀농 자금으로. 그게 전혀 없으면 일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돈을 그냥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농사를 질 사람한테
실제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원래 정부에서도. 와서 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반대로? 네, 아버님이 이렇게 그때 인삼 농사를 짓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름으로 땅을 임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이제 이 사람 이름으로 농사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적으로 투자는 안 했었지만 아버님이 농사를 짓게 하는 것에 저희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농사 경력이 예, 인정이 농사 되는구나. 경력이 됐고 예, 그리고 나서 시래기 농사를 먼저 짓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영월에서 시래기, 이제 생강농사 짓다가 접고 이제 해안에 다시 들어와서 사실 이제 저희는 영월로 처음에 나갈 시골. 생각이었는데 집사람은 이제 여기가 좋다고 저는 해안에서 반대했어요. 영월도 가보고 진안도 가봤는데 저희 여기 사는 펀치볼이 생각보다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농사 인프라가 아, 굉장히 중요해요. 땅값이 예, 싸니까. 땅값도 싸지만 관정, 농업용 전기 시설, 그 다음에 이 농기계 임대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그때는 임대은행이 없었고 그래도 그때 주변 제일 중요한 농가가- 인프라가 뭐였냐면 해안은 이제 인력. 인력도 네, 되고 여기 태국 사람들이 이제 사실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그때는 정식이 없었어요 아예.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여기가 해안이 거의 한 1,000만 평에 육박해요 농지가 면 단위에서 이 정도가 되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요? 1,000만 평? 네. 땅이 거의 엄청 1,000만 평이에요. 넘어요. 진짜 근데 천리안 이 곳이에요. 많다 보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 일단 농사지로. 그러니까 젊은 피들이 많고 그때 해안초등학교에 애들이 한 70명이 넘었으니까 초등학생 애들이 예, 임당이나 원당 이쪽 동면보다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많았죠. 그 친구가 많이 지금은 줄었어요. 30명도 안 되는데 그 당시만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인력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거든. 시골에서. 지금 의성이나 이런 데 저희도 뭐 전정하러 다니지만은 가보면은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애들 웃는 소리나 노는 소리를. 그리고 이제 버려진 집들이 많아요, 이미. 여기는 집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또. 다 해안에 이제 빈집이 거의 없어요. 진짜. 집 구하기 힘들 그래서 정도로. 남편한테 우린 여기 정착하자라고 제가 권했어요. 저도 이미 여기 와서 귀농을 하면서 또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또 교회 분들이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없이 제가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빠르게 동네의 생활에 그래도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됐고요. 저 때문에 사실 집사람이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졌죠. 이건 사실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고마워요, 뭐. 감사를 안 해. 아니 진짜 웃긴다. 그래서 참 이제 좋은 남편이네요. 그러게. 저렇게 근데 아직 저렇게- 몰라 이 사람이. 부인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다니. 제가 그 역을 아주 악역을 이제 도맡아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골, 그러니까 농사라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농사가 만만치 않구나. 왜냐면 실패하고 열이면 6, 7번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네. 귀농 왔다가 다시 이제 도시로. 요즘 EBS에 네. 역기농한 사람들 다루는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또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집 오면 아까 집사람 말처럼 땅을 덜컥 사고, 근데 시중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거지. 네. 잘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바가지를. 그리고 또 이제 집을 져. 집을 그쵸. 또 짓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적어도 1억, 그쵸. 그래서 2억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랙터를 이제 딱 사요. 트랙터가 보통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돈 다 날리는 거야, 이제 순식간에. 농사 경험이 없잖아. 그럼 농사 이제 1년 깨져, 2년 깨져, 한 3년 깨지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 돌을 팔고 이제 가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죠. 그래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땅 사고, 집 짓고, 트랙터, 이제 중장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농기계 비싼 것들. 집사람 말처럼 와서 일단은 투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2, 3년을 이쪽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일단 지내봐야 돼. 남편이 먼저 들어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식구들 먼저 다 끌고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남편만 먼저 들어와서 1, 2년을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특히 제 시골에서 중요한 건 이 이웃과의 그 교류예요, 사실은. 그 도시에 살듯이 옆집 사람하고도 잘 모르고 담 쌓듯이 살면은 땅을 구할 수도 없어요, 좋은 가격에. 그렇지. 특히나 이 귀농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맞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제일 중요하죠. 중요해요, 사실은. 저도 그거를 도시에서 인간관계도 저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맨날 밤에만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근데 집사람은 그런 걸 잘했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인간관계를 쌓는 근데 사람이. 저희는 와서 전 이웃도 참 잘 만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 생활이 너무 행복했던 게 우선은 저희가 왔으니까 어른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하자. 뭐 우리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잘 못하니까. 그래도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갔어요. 꼭 가가지고 설거지 해드리고 같이 음식 맞아요. 준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래기 네. 축제 때 이럴 때 가면 네. 이제 저희가 나가서 노래도 해드리고 그런 그게 거. 제일 컸어요, 사실은. 오자마자 양록제 제가 나가 근데 초대 다른 가수로 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은 뭐냐면 나도 그러니까 나갈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달란트가 맞아요. 있으면 하라는 거죠. 일종의 재능 기부. 숨기지 말고 네. 그림을 잘 마을 행사가 그리면 최고예요. 그다음에 마을은요 꼭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마을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청소할 때 새벽에 나가서 남자들은 예초하고 여자들도 풀 뽑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진짜 남편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하고 저도 꼭 나가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이뻐하더라고요. 그럼 막 그렇죠. 새벽에 뭐가 와 있어요. 막 호박 와 있고 막 오이 갖다 넣어주시고 이제 막 같이 텃밭 하니까 그러면 저도 같이 뭐 김밥 싸면은 남으면 뭐 뒷집 아줌마, 막 앞집 할머니 이렇게 갖다 드리고 같이 나눠 먹고 집사람이 그걸 참 김장을 같이 잘했어요. 하고 김장도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도 막 준호 우리 막내가 준호인데 준호 엄마 뭐해 하고서 이렇게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러거든요. 지금 빈털터리 귀촌을 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극복하는 과정은 보니까 관계를 잘 하시는 맞아요. 두 분 다. 맞아요. 그게 어? 되게 이웃이나 이런 마을 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자, 그러면 그럼 그거를 나는 그게 궁금하네. 그 영농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귀농 자금은요. 귀농한 지 5년 이내에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시골에서 시골로 이사 오시는 분한테는 안 줘요. 그 재밌는 게 춘천도요. 신북면에서 사시다가 해안면으로 오잖아요. 못 받아요. 그게 되게 있어요. 농촌은 예.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남편이 먼저 오셔서 근데 1인 가구가 와서 귀농자금 받는 거랑 4인 가족이 와서 받는 거랑 완전히 순위가 밀려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먼저 농업경영체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가족이 온 시점에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시점에서 와이프 이름으로 받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농업경영체는 남편하고 와이프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뭐 2, 3년 먼저 왔어요. 그러면은 한 3년이 기간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이름으로 같이 해갖고 와이프 이름으로 농사 자금을 받고 경영체는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가능하고 농사 자금 줄 때 심사 같은 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심사해요. 그다음에 상관없지. 그러면은 경영체 올라가 있는 게 남편이면 남편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 5년 내에만 받으면 돼. 네, 5년 내에 받으면 되고요. 근데 그게 최대가 3억인데 최대가 3억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심사해가지고 액수 예, 정해요? 예. 오. 그게 농심부에서 해요. 3억이 정해져 있고 이제 귀농 창업 자금 말고도 뭐 농업 후계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그쵸, 그쵸. 짓는다 뭐 이렇게 농업 하면은 후계자. 또 네. 농업 후계에 있는 그리고 걸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의 대출 상황하고 연결이 또 돼요. 아 신용도나 젊은 이런 거? 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대출이 많은 분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그럼 그거는 이자가 굉장히 싸요? 2%? 2%? 아니요 지금은 지금 더 낮아졌을까 막 1%대로 1%. 오 그래? 네. 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정금리로 갈 거냐 변동금리로 갈 거냐를 정하면 돼요 자기가? 본인이. 예. 그러면 이렇게 자금을 어렵사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 농장을 펀펀 농장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저희가 자금으로 산 거는 2,800평. 네, 이거 자금으로 산 돈 거는 주택이 등기 이제- 있는 땅. 아 그리고 반드시 등기 있는 땅만 돼요. 뭐 등기가 그렇겠죠. 없는 땅은 안 돼요. 2,800평? 네. 네. 그러면 그 이 2,800평이라는 땅을 확보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다른 수입 말고 알바 때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순전히 이 그 토지 2,800평을 가지고 연간 올릴 수 있는 조수익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김 사장님? 저희가 이제 2,800평에 사과밭이 한 1,600평, 그 하우스가 500평이었어요. 이게 전부였는데 이걸로는 이제 시래기도 힘들고 해서 사실 2,000평 정도를 도지를 얻었어요. 저희가 임대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쳐야 돼.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작년에 사과밭에서 나온 게 3,00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수박했던 게 약 1,5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최고의 매출을 올린 거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래기 작년에 시래기가 그래도 한 2천에서 3천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봤던 거죠. 그러면 사과는 작년에 처음. 네, 판매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 그 토지 면적으로 볼 때 올리는 또 수익이 상당히 거의 뭐 8, 9천 되겠네, 그죠? 예, 사과가 이제- 사과가 중요하죠. 사과를 하니까 그 정도 수익이 되죠. 그러면 또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올해는 더 넣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유목이 조금 저게 이제 5년짜리인데 중간에 어떤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어 나무를 한번 다 뽑았다가 다시 심었어요. 그래요? 네. 다 옮겨 심었어요. 3년 차째. 음. 그래서 사실은 2년을 저희는 이제 손해를 본 건데 다행히 나무들 잘 살아나서 근데 올해 이제 사과 수영을 잡고 모양을 갖추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미래를 보려면 그래서 원래는 몇 년 만에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4년. 4년? 예, 4년, 3년, 4년. 이제 3년 차에도 올리기는 해요. 예. 묘목 자체를 얼마 한 거를 그쵸. 심느냐에 네, 맞아요.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수영을 하느냐 밀식으로 또 가느냐 뭐 우리가 보통 4m, 2m 이렇게 심는데 이제 이거를 요즘엔 초밀식으로 해서 막 70cm로도 심어요. 그렇게 밀식해도 돼요? 예, 요즘엔 그런 또 유럽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우스 지금 헐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 가려고 이렇게 많이 심어보려고? 예, 이제 초밀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2년 차부터 수확이 나기 시작해요. 대신에 이제 경제 수명이 이렇게 넓게 가는 거에 비하면은 이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봐야죠. 밀식 이게 장애로. 그 농사, 귀농을 해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농사는 이제 나는 이제 농사는 잘 모르고 경험도 없고 해서 이제 우리 나이 든 60대 이런 사람들은 농사 꿈도 꾸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꺼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농사를 그 주로 하는 그런 일로 네.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렇게 할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년 차 지나니까 이제 빛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뭐, 맞아요. 개고생 좀 했지만은 초반에 어쨌거나 이제 점차 삶이 안정돼 가고 외견상 봤을 때도 아주 이제는 번듯한 것 같은데 어떻게 농사만 가지고 이 귀촌한다는 이런 생각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마도 저랑 같이 한 달을 같이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같은 일량의 일을 하신다면 아마 10이면 9 정도는 다 도망가실 거예요. 농사. 힘들어서. 그만큼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지금도 시래기 한번 삶으면은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한 10시에 끝날 때도 많아요. 노동량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보통 내는 시래기 요 스티로폴 박스 뭐 9개들이 6개들이 요걸 한 30개에서 40개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못 팔면은 또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다행히 이제 팔아주니까 그렇게 포장 단위가 어떻게 되는데? 저희 300g씩 300g? 삶은 거 300g? 보여드려도 돼? 통째로 그냥 가져와요. 이게 제일 잘해요. 저거 삶는 거 일이구나. 잘 삶아요. 300g씩. 아이고 되게 귀엽게 만들어. 요게 이제 두 명이 한 번 드시기 딱 요게 300g? 네, 이게 300g이에요. 이게 4인 가족 국 끓여 먹기 딱 한 이게 끼에. 이게 직거래의 그 말하자면 요구에 맞춘 거네요. 그죠? 맞아요. 시래기는 삶기 귀찮다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는 저도 또 너무 편해요. 딱 뜯어서 넣고 네, 바로 네, 바로 그리고 그냥 양도 세척까지 한 그렇고 거니까. 한 번에 많이 삶아야 되니까 먹기 부담스럽고. 냉동실에 아유. 보관하시면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게 딱 좋네. 좋아하세요, 되게. 시래기는 좋아하는데 삶을 엄두는 안 나는 사람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삶는 젊은 거를 이제 실패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시래기는 껍데기를 까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인데 이제 여기 껍질 안 해안 까요. 펀치볼 시래기는 안 까도 돼요. 진짜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워. 요거 아주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기네. 그러니까 좋다. 그 제가 끝난 다음에 펀펀 농장 연락처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문해 주시고 요 아주 시원한 게 당장에 막 먹어보고 싶네. 이게 그 펀이라는 게 펀치볼의 펀치볼하고 펀하고 재미있다의 펀이에요. 펀, 예. 이제 펀치볼의 재미난 농장 네. 이런 뜻이겠지. 네, 맞아요. 되게 그 이름도 유효기도 좋고 펀펀.
약간 뻔뻔해요. 그것도 좋네요. 뻔뻔해야 살더라고. 이 펀펀 농장의 시래기는 직접 생산한 거고 또 요 그 마을의 이웃분들이 생산한 범위 안에서 다 팔고 이제 막 모자라면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품질이 검증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맞아요. 만든답니다. 저희 정말 시래기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을이 겨울이 되면은 한 번 더 제가 펀펀 농장에 와서 정말 시래기 그 말린 그 시래기하고 생산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겨울이 오려면 멀었으니까 당장에 빨리 지금 촉촉한 이 시래기 한번 주문해서 드시고요. 또 얘기를 또 계속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과 농사 같은 거 과수원 좀 어느 정도 뭐랄까 좀 전문성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농사 그래서 기술 공부 진짜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네, 하시는구나. 공부 많이 하고 주경야도 그 아. 말이 딱. 맨날 그건 보다가 진짜 이렇게 고단하네. 보다가 노동도 장- 많지. 공부도 해야 되지.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죠. 이게 그냥 따라하는 농사만 짓다 보면 따라하는 농사만 짓다 보면은 이게 품질이 균일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존경하는 게 이 사람이 정말 농사에 니은도 모르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맨날 낮밤이 바뀌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거 막 농작물 관리하고 막 밤늦게까지 하고 막 기계 만지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사실 기농하면서도 항상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근데 막 싸우기도 여기 와서도 막 사네 못 사네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서로 노력을 하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수익이 막 저희가 막 많이 올라서 막 아직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이 항상 노력하는 걸 아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고 계속 끝까지 남아야 승리하는 것이다. 농사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저 과원을 폐원해야 되나 생각했었어요. 정말 2년 전에는 정말 앞이 깜깜했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인생은 새옹지마구나 그때 느꼈어. 이거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만약에 잘못돼서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해서 그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시래기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쪽으로 눈을 그게 이렇게 돌리게 된 거야. 심을 때 잘못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는 잘 하려고 했던 게 저희도 잘 공부를 자, 근데 못했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세옹지만 얘기니까 이건 아무리 짓고 그러니까 이 사과 농사가 망한 줄 알고 이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펀치볼 시래기는 다들 알아주니까 이걸 생산했다. 근데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들었네. 이제 요게 이제 지금 그럼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이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는 이미 해안에서 이렇게 삶아서 하시는 파는 분들이 분들이 계세요. 있었구나. 배웠어요. 저희도 잘 가르쳐 주시고 선배님들이 농사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아낌없이 진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은 판매가 문제인데 SNS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의 원래 건시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시래기 이제 회원님들한테 하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선물로 명절 선물로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 판매는 처음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요 한 박스에 3만 원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작은 거는 21,000원. 21,000원? 예, 이제 9개짜리 들어가는 거 28,000원에 저희 택배 포함해서 드리거든요. 해갖고 선물로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네이버 밴드를 하면서 밴드에 가입을 해서 입점비도 내고 그러니까 홍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소 단위가 요거? 6개. 아. 6개, 9개 두 가지 사이즈로만 팔아요. 저희가 많이 다양하게 못하니까 두 가지만 하고 명절 때는 이제 나물도 동네에서 이제 수확하신 나물 있잖아요. 걷어서 말려놓으신 거 저희가 구매해가지고 같이 세트 만들어서 이제 선물 세트 만들어서 잘 하시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떤 귀농귀촌의 경제적인 측면이고 두 분이 삶의 그 내용, 삶의 가치 이런 측면에서 되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인생에 저는 정서적으로. 농사지러 오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일산에서 살 때도 물론 좋았는데 이렇게 뭐랄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큰 집, 큰 차, 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애들도 더 좋은 학교 보내야 돼, 더 뭐 잘 가르쳐야 돼, 이런 욕구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경쟁심. 그런데 시골에 와서 자연에 오면서 훨씬 뭐라 해야 되나 사람을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야, 중요한 이야기다. 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순수한 면을 더 많이 보고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들하고 지내는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을 딱 보면은 그날 매일매일이 달라요.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가는 게 눈에 확확 보이고, 내가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당신하고 똑같네. 그게 너무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정말. 자연하고의 네, 그 네. 친밀감이 참 좋죠. 예, 진짜 바람 냄새. 음. 딱 일어났을 때 햇살의 느낌이 매일매일 틀려요, 정말.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냥 아스팔트 냄새, 물론 가끔 그게 그리울 때도 있기는 해요. 아스팔트 냄새, 시멘트 냄새가 그립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느끼는 그 매일매일 자연의 감사함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족끼리 더 끈끈해지고, 그리고 남편하고도 사이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편 가장으로서 이렇게 귀촌해서 사신 그 뭐 보니까 수고 많이 하시긴 하신데, 어떤 삶의 그 내용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놨던 기타를 다시 잡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돼요, 사실은. 초창기 때 이제 몇 번 시래기 축제 때 나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팽개쳤던 기타를 잡기 시작한 게 재작년. 그때 이제 저 그때는 거의 혼자서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예전에는 혼자 이제 했잖아요.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아까 눈물이 나신다고 하셨잖아. 그런 어떤 공명이 막 커지더라고. 그 하나일 때보다 둘이 하니까 하모니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도 뭐랄까 이제 뭔가 이제 서로 이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동화되고. 이제 그런 음악적인 부분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이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저는 느꼈어요.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사람이랑 아내랑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손붙잡고 산책하는 운동 삼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일할 때도 하늘을 볼 수 있고, 뭐 누굴도 어떤 바라보고. 농사 자체에 대한 애착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과나무 이런 거. 그렇죠. 저런 것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테 이렇게 뭉쳐지니까 이제 힘들어도 힘든 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제 넘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거지로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물론 육체적으로는 뭐 거의 극한 상황에 막 갈 때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을이 오면 꼭 다시 와서 이 시래기 생산하는 거하고 사과 생산하는 거 제가 촬영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그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귀농이나 귀촌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뭐 굳이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귀촌이나 귀농에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제가 본 걸로는 정말 인상적인 그런 스토리고, 우리가 삶이 이런 식으로만 흐를 수 있다면 초기에 고생 좀 해볼 만도 하다,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좀 의욕도 좀 막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귀한 말씀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면